뽀글이 박여사 일기 엄마 수업 2012년 5월 2일 작년 12월부터 3월 마지막 날까지 숨 쉴 틈 없이 달렸는데 4월 1일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언제 일이라는 것을 한 적이나 있나 싶게 모든 일이 뚝 끊겨버렸다. 이 모든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내가 일을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오는 일을 마다한 것도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인연따라 들어온 일들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일이 어디로 다 숨었는지 하나도 없다. 신이 그려놓은 큰 그림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일하라 하면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가 쉬라 하면 두 손 놓고 멍하니 있는. 그러면서 생각한다. 다 이유가 있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왕창 빌려왔다. 시간 없다며 제쳐둔 책들을 폭풍으로 읽고 있는데 신이 만들어 놓은 시간을 써야 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내미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가 있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정신이 멍했다. 병원에 가보니 계단에서 넘어졌다는데 눈가가 심하게 푹 찢어져 있다. 그것도 두 군데나. 눈물이 핑 돈다. 너무 어이없지만 화를 낼 수도 없다. 아들내미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고생하신 보건선생님이 당신 잘못도 아닌데 너무 미안해 하셔서. 상처는 깊어서 속에서부터 몇 겹으로 기어 나와야 해서 나름 긴 수술이었고 100바늘을 넘게 기었고 갖은 검사를 하고 안우아골절이라는 병명과 함께 퇴원을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형외과 쌤이 스케줄이 맞아 수술을 해줬다는 점. 안화에 금만 갔을 뿐 뼈가 부러진 건 아니라는 점이다. 그 후로도 치료받고 검사받느라 아들내미 데리고 병원을 수시로 다니고 있다. 내일도 안화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이것이 내가 한가했던 이유였나 보다. 이런 때에 바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아들은 신나게 얻어맞은 격투기 선수나 권투 선수들처럼 눈가가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눈가로 시뻘겋게 피멍이 퍼져간다. 멀쩡했던 눈까지 시뻘겋게 멍이 드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는 속이 썩어 들어간다. 요즘 이상하게 얼굴에서 빛이 난다 했다. 머리까지 중학생 달머리로 깎고 보니 우리 시아버님도 고놈 잘생겼다시며 머리를 쓱쓱 만지시고 사진 한 장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상처난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데 정작 본인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씩 웃는다. 학교에 약 갖다 주러 들렀는데 친구들 틈에서도 씩 웃고 있다. 중학교 입학하고 지금까지 힘든 나날이어서 멍해 있던 아들이 붓고 멍들고 반창고 덕지덕지한 눈으로 씩 웃는데 사이코 영화 보는 줄 알았다. 본인은 일진도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일진 느낌 나서 좋단다. 혼자 계단에서 자유낙하한 건데 흡사 1대10 전투를 벌인 모습에 훈장을 단 것 같아 좋단다. 친구들이 오 해주니까 으쓱해서 좋단다. 부모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데. 오늘이 2주째다. 붓기는 거의 다 빠졌지만 이 흉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 자식을 키우는 것은 너무 큰 숙제다. 사람이 나태해질 것을 두려워하여 하늘이 우리에게 자식이라는 큰 숙제를 안겨주신 건 아닐까. 자식 문제의 모든 것은 엄마 탓이다. 절대적으로 엄마의 책임이다. 내겐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들린다. 엄마 덕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으나 엄마 때문이야 라는 소리 피해가기 어렵다. 지금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 나도 친정엄마께 열심히 읊어대던 소리이기도 하고 두 아이를 둔 부모이기도 하지만 친정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딸이기도 한지라
엄마 수업을 보는 내내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나? 나의 부모님은 내게 어떤 분들이셨나? 나는 그분들에게 어떤 자식이었나? 하는 물음들이 떠나질 않는다. 결혼하자마자 들어선 첫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 아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꾸 손을 대고 입을 대는 바람에 스스로 해야 할 의지를 못 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이도 질풍노도의 시기지만 그 아이를 지켜보며 자식 교육을 해야 하는 부모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어렵고 힘들다. 손을 놔야지 하면서도 받치고 있고 침묵해야지 하면서도 입이 근질근질 침묵의 시간은 길지 않다. 법륜 스님은 태어나서 3세까지는 헌신적 사랑을, 중학생이 되면 관심을 끊고 지켜봐주는 사랑을, 성인이 되면 냉정한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봤다. 자식은 부모와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내 것은 아니다. 나를 통했을 뿐 나와는 또 다른 너일 뿐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살펴 줄 수는 있으나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오롯이 본인의 의지대로일 것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마음 졸이지 말고 점점 거리를 넓히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겠구나. 자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부모에게 빚 받으러 나온 자식과 부모에게 진 빚 갚으러 나온 자식. 자식들 18번 레퍼토리.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부모들 18번 레퍼토리. 부모가 내가 해준 것도 없고 부모는 자식 곁을 맴돌며 한없이 베풀어도 해준 것 하나 없다며 고개를 떨구시고 자식은 그렇게 받고도 받은 거 없다며 머리를 쳐들어댄다. 전생에 무슨 빚들을 얼마나 지셨길래. 아들, 이놈의 자식. 너도 빚 받으러 왔지? 적당히 하자. 아픈 건 곤란하다잉. 엄마 수업 끝.